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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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아침 얘기를 꺼냈냐면요. 강사님이 아침마당에 나갔던 사연을 들었어요. 대박. 네. 듣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또 아침마당까지 나가실 수 있었는지. 그 이제 아침마당이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아침마당은 아니었고요. 네. 네. 대구에서 지역 방송에서 이제 하는 아침마당이었는데 그때 편지 특집으로 해서 이제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집변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편지에 관련된 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저를 찾아내셨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손편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갔는데 네. 그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다 편지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근데 그쪽이 대구이다 보니까 사투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 서울말 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머 노래 듣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재밌네요. 네. 아무나 나갈 수 없는 아침마당을 나가시는 네. 작가님이시고. 곧 선배님은 서울 아니고. 아침마당에도 나오시는 걸로. 불러주세요. 네, 관계자분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편지 강의라고 하니까 네.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작가님이 하는 강의들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편지로 할 수 있는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다 만들어낸 강의이긴 한데요. 네. 몇 개 강의를 좀 소개해 보자면 관계가 바뀌는 작은 습관 손편지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에게 해드리는 강의인데요. 그래서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손편지 쓰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어떤 손편지를 쓰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 쓰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편지로 글쓰기라는 좋네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로 글쓰기는 사실 글 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친구한테 편지 쓰듯이 글을 쓰는 걸 연습을 하면 되게 쉽게 쓰실 수 있는데 뭐 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감상문을 쓴다고 생각하기보다 친구한테 이 책을 소개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한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종류를 편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지로 보는 인문학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요거 땡기는데. 코나님의 관심사 인문학이 있습니다. 네,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와, 이런 강의들 보니까 우리 엄마들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강의 같아요. 네. 저희 그 엄마도 여자다에서 네.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면 네, 혹시 오셔서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해드려야죠. 낯가림이 심하셔서. 네, 낯가림이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더 같이 나눌 수 있고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 편지로 할 수 있는 강의가 참 다양하네요. 네네. 그 편지로 글쓰기, 편지로 자서전 쓰기, 편지로 보는 인문학. 저는 편지로 보는 인문학 되게 관심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누군가가 쓴 편지를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예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편지로 그 사람의 작품과 삶을 알아보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남긴 편지로 그 시대 역사를 좀 돌아보고 작가들이 쓴 작품 편지로 문학 세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재밌겠다. 네. 네, 아주 다양해서 좋은데요. 네. 골라 듣는 강의. 이런 자료들을 다 찾으시려면 네. 편지란 편지 진짜 많이 읽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혹시 그 많은 편지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 있을까요? 편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지금 찾고 있어요. 저도 이제 소장하기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는 사실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정약용이 쓴 그 농화광지라는 그 아들 막내 아들이 죽었을 때 쓴 편지가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 전에 빈센트 반 고흐 편지들을 굉장히 여러 편을 읽었어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세상에 남긴 편지가 900통이 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테오 동생에게 남긴 편지만 688통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완역된
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판본들을 구해서 제가 영어를 좀 잘한다면 사이트 들어가서 다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번역된 책들 중에서 여러 가지 판본을 좀 구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읽은 책이 한 5권 정도 되는데 그게 반도 안 되더라고요. 고우의 편지가. 그래서 굉장히 고우가 많은 편지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편지들 읽으면서 마음이 막 울컥거렸었어요. 네. 그 빈센트가 얼마나 열심히 살던 사람인지 정말 그 글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거든요. 빈센트는 살아있을 때 유화를 딱 한 점 팔았어요. 물론 뭐 데세이나 스케치 같은 작품들은 좀 팔렸지만 유화 물감을 써서 그린 작품은 하나밖에 안 팔렸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누군가 내 작품을 알아줄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썼던 편지들이 제 마음을 되게 이렇게 흔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아, 빈센트 반 고흐의 생어를 보셨군요. 맞아요. 이게 정말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게 되는 편지였어요. 그분의 편지는. 네. 그 마음으로 읽는 편지들이라고 하니까 저도 읽어보고 싶어지는데요. 그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가 굉장히 다양한 책으로 나와 있죠. 네, 맞아요. 그 고흐의 편지책 중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시중에 굉장히 많은 버전의 편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그림하고 같이 있는 편지. 왜냐하면 그 편지 내용에 그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그렸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이 나와서 그림이랑 같이 있는 책을 보시면 훨씬 더 느낌을 다양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리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그림과 네, 같이 맞아요. 연결해서 보면. 네. 이거 두 가지 재미가 있겠는데. 네, 그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편지랑 그림이랑 같이 보면 정말 가고 싶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기 고흐 박물관에 그림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거기 갔다 오는 게 저희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가봤어요. 와, 정말요? 대박. 와, 어떠셨어요? 엄청 좋았죠. 그죠, 그죠. 그게 우리가 책으로 보는 그림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책은 좀 큰 책이었어요, 판본이.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그 물감이 지나간 흔적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유화 이렇게 눌러서. 근데 그게 정말 생생하게 보이니까 이런 거 실물로 보면 얼마 좋을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부럽습니다. 엄청 멋졌죠. 네. 작가님이 너무 책도 많이 읽으시고 편지도 많이 읽으시고 네. 이러니까 작가님은 어떤 책을 추천할까 네. 되게 궁금한데 편지와 관련된 그런 책도 몇 권만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편지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권만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일단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쓴 편지. 왠지 네. 되게 감성적일 느낌 것 온다.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생텍쥐베리가 엄마한테 쓴 편지를 묶어서 낸 책이 있어요. 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인데요. 생텍쥐베리가 소년일 때부터 그 사고로 실종되기 직전까지 썼던 편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았는데 이 책은 그 엄마가 편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생텍쥐베리가 실종이 되고 나서 몇 년 후에 묶어서 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 생텍쥐베리가 진짜 어린 왕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이에요. 제목 되게 멋있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신비로운데요. 네.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은 미국에 살고 있는 무명 작가와 영국에 있는 헌책방 직원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인데요. 너무 흥미롭다. 네. 이 책은 일단 얇아요.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친절한 책이네요. 그럼요. 네. 이 책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무명 작가와 헌책방 직원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인데요. 편지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관계를 이어주는지 실감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명 작가가 무슨 책을 구하느라고 영국에 있는 헌책방에 편지를 보내요. 이러이러한 책을 좀 구해달라. 근데 거기 직원이 보고서 그 책을 구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답장을 보내고 다시 또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이 무명 작가의 편지를 전담으로 받아보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편지가 오니까 다른 직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이 작가한테 몰래 편지를 써요. 그리고 보내주신 거 잘 받아. 이 작가가 선물도 막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몰래 그 전담 직원 몰래
작가한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하고 자기들 집 주소를 아. 알려줘요. 어. 그래서 그 관계들이 이어지는 건데요. 그 거기가 담당하던 직원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편지가 끝이 나고 아. 나중에 이 작가가 그 편지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는 겁니다. 진짜 재밌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죠. 네. 유명하죠. 네, 이 편지는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신영복 선생님이 20년 동안 감옥에 계실 때 쓴 편지들을 엮어서 만든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어떻게 그렇게 갇힌 공간에서 넓은 사유를 하실 수 있을까? 저는 너무 감탄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빼고는 네, 다 편지라는 제목이 없어가지고 이게 편지책이었구나라고 못 느끼겠는데 네. 또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니까 갑자기 빨리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쓰신 기적의 손편지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해요. 아우 센스 있는 코너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쓸 수 있을까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나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뭐 내가 쓴 책을 누군가 읽어줘도 정말 기쁜 일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그 책 쓰기 팁을 드리고 싶어서 또는 저도 뭔가를 쓰다가 멈췄거든요. 저도 쓰고 싶어요. 이 사심 질문인데 네네.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려면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네, 남들과 차별화된 남들이 말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이거 진짜 잘 말할 수 있어.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찾고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거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뭔지 잘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쓰는 게 중요하답니다. 네, 우리가 글쓰기 강의 정말 잘 듣고 집에 가면 아무도 안 쓰잖아요. 숙제가 너무 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해봐도 강의를 2시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만나요 하고 헤어지고 나면 아무도 숙제를 안 해요. 그러고서 이제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 그런 게 반복되면 오시기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숙제를 계속 안 하니까. 그래서 막 중간에 사라지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의 한데 마음을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연습을 하시려면 날마다 10분 정도씩만 쓰시는 거예요. 노트를 하나 사서요. 날마다 정확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10분만 딱 쓰시는 건데 어떤 주제나 소재나 다 필요 없고 다 펼쳐서 지금 생각나는 문장들 단어 말고 문장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아, 어저께 나 그 팟캐스트 듣다 보니까 글 쓰려면 10분 동안 쓰라고 하던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잠깐만 내가 가스불은 껐나?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쓸 상관없거든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것들을 문장으로 쭉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날마다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무의식에 있는 거,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요, 갑자기. 끄집어내는 거구나. 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요. 아이디어도 정리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연습이 되면 문장이 연습이 되는데 또 10분 쓰기를 하다가 나는 그래도 문장이 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짓기 같은 걸 또 해보시는 거 좋고요. 그 단어 4개를 막 고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마이크, 물통, 빨래, 뭐 가스불 뭐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거 4개를 골라서 그걸로 짧은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들어가는. 연결시켜보기. 네. 그런 것도 좋고 근데 문장 공부를 하시려면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이렇게 쫙 써놓고 거기에 단어 하나씩만 바꿔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막 이런 거죠.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에서를 고치든 사람이를 고치든 죽었다를 고치든 문장 하나씩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강의 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를 고쳐요. 대부분. 그래서 저기에서 고기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바꾸시는 게 죽었다 살았다 부활했다. 근데 제가 의도하는 거는 이 사람 일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고양이가 막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 이제 시간을 더 들이면 절망이 죽었다. 뭐
이렇게 되는 그쵸. 너무 희망이 갇- 죽었다. 갇히지 말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다를 여기에서 사랑이 죽었다로 바꾸면 살인의 장소에서 내가 헤어진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연습들을 좀 오. 해보시면 굉장히 오. 나만의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멋지네요. 네. 제가 이번 주에 그림책 공부하러 가가지고 구름공항이라는 네, 책을 맞아요, 읽었는데 맞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거. 그거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림만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막 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네. 거기서 어떤 거를 해주셨냐면 그 책을 읽고 나는 그 기억나는 단어를 네. 뭐 3가지씩 4가지씩 뽑아가지고 네.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선생님 그걸 다 모으셔가지고 그 중에서 4개를 뽑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는 뭐 2개도 뽑고 3개도 뽑는데 단어가 적으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네네네. 많아지면 2문장으로 네. 표현하세요. 더 많아지면 4문장으로. 네. 그래서 강제 연결해가지고 글 쓰는 거를 네. 알려주셨는데 이게 제가 전에 글쓰기 강의 들으러 갔을 때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는 걸 가지고 네네. 강제 연결해서 글을 써라. 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글들이 나와요. 굉장히 좋은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의 미션이 뭐였냐면 구름공항 책을 읽고 네. 내가 그림책을 쓴다면 그래서 각 장면에 맞게 글을 써라. 네. 그래도 되게 오랫동안 썼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내는 게 리포트. 결국은 숙제. 기승전 네. 숙제. 그래서 작가님 아까 말씀하시는 단어 몇 개 뽑아서 막 써보는 거 말씀하시니까 또 오늘 저 이번 주에 배웠던 그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 아는 척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 손편지로 이루고 싶은 꿈 네. 또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 기적의 손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다음 책을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손편지로 일단 손편지로 이루고 싶은 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제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는 외국에 가서 손편지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쭉 가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건데요. 편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편지들을 좀 소개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편지 중에 하나는 안동에 있는 편지인데요. 거기 안동에서 이제 택지 개발하느라고 재개발하느라고 이제 공고를 냈는데 거기 그 재개발하는 곳에 무덤 한 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주인을 못 찾은 거예요. 공고를 냈는데 주인이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옮기려고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다 보니까 관이 나오는데 이게 다 썩지도 않은 거예요, 관이. 그래서 이게 묻은 지가 얼마 안 됐나 보다 했는데 관뚜껑 딱 열었더니 조선시대의 옷을 입은 시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도 네. 썩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미라가 대박이다. 된 건데요. 네. 그게 조선시대의 시신이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시신 위를 한지가 이렇게 딱 덮고 있었는데 그게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시신은 남편이었고 그 편지는 부인이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쓴 편지라고 해서 원희 엄마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편지들도 외국에 나가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책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편지에 관한 책이고요. 지금 머릿속에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편지에 관한 책들 한 3-4권 정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지금 한 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기대되네요. 네. 작가님을 만나면 세상에 네. 어디에도 없는 귀한 엽서를 선물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네네. 작가님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엽서라고 들었는데 네. 사진 엽서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해마다 성탄에 성탄 카드를 150통 정도 쓰는데 150분 정도의 지인이 네, 있으시다는 거죠? 굉장히 많죠. 고르고 골라서 선택된 150통, 분들이네요. 150통 정도 쓰는데요. 그 카드를 구하러 이제 다녀봤어요. 근데 카드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150통 써야 되니까. 근데 비싼 거 둘째치고 마음에 딱 드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특별한 카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찍은 눈사람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엽서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진을 막 찍어서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엽서로 이제 인쇄를 해요. 인쇄 업체에 인쇄를 맡겨가지고
엽서가 나오면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뭐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지인들한테 편지 쓸 때 사용하라고 주기도 하고요. 가끔 이렇게 블로그에 또 올려요. 편지지 없어서 편지 못 쓰시는 분 제가 드릴게요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왜냐하면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엽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블로그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그분 블로그 다 찾아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고 그분들한테 또 짧게나마 엽서를 써서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편지도 받아본 사람이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받았을 때 행복을 느끼면 내가 또 다른 분들이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편지를 쓰는 것 자체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다면 윤성희 작가님이 생각하는 아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그 이유까지도 말해주세요. 그 여행 가면 되게 좋지만 사실 가족끼리 여행 가는 때가 되게 많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별로 가질 순 없잖아요, 여행 가면. 근데 저는 그 제일 좋을 때가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다 학교 가고 혼자 집에 있을 때. 엄마들이 늘 느끼는 시간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감된다. 아침에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강의가 없으면 집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서재방에 따로 있어서 거기 서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커피 마시면서 노트에 끼적끼적할 때 이런 게 행복이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시네요. 네, 맞아요. 엄마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주말. 공휴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거든요. 그 주고받으신 편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는 어떤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편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91세 할머니에게 받은 편지. 오. 근데 그분은 감동적이다. 그 TV에 편지 쓰시는 할머니로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TV를 보고 방송국에 그 할머니 주소를 물어봐서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러저러한 사람인데 편지 쓰기 좋아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할머니 그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할머니 감사 편지 쓴 적 있었고요. 그랬더니 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글씨체로 쓰셨는데 세상에. 너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와 정반대로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팬레터를 쓴 적이 있거든요. 제 기적의 손편지를 읽으신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편지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이들하고 그럼 나눠서 쓰시라고 엽서를 좀 이야. 드렸더니 그 친구들이 감사하다며 편지를 20통 어. 이상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어갖고 이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눈 만큼 돌아오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진짜 감동적이다. 그 선생님도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바른 교육을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감사도 알게 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편지도 감사했죠.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네.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그 엄마도 여자다 이제 공식 질문. 그 윤성희 작가님은 현재 인생의 키워드 3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키워드 쉽지 않은 질문 있잖아요. 저는 일단 편지 넣고요. 윤성희 그리고 엄마 이렇게 3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제가 평생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나누고 싶은 소재이기 때문에 편지라는 단어는 제가 평생 가져가고 싶은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윤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누구의 엄마도 중요하지만 윤성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좀 살아가고 싶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엄마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을 선물 받고 세상을 되게 폭 넓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역시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되게 뭉클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엄마가 됐다는 거 굉장히 네, 축복이고. 그리고 저는 엄마 하면 우리 엄마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저도 엄마랑 떨어져 있을 때 별것도 아닌데 엄마랑 네, 통화 맞아요, 끝나고 맞아요. 나면 괜히 울컥울컥 해가지고 눈물 흘렸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엄마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선물은 누구한테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그래서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고 네. 그 가족 모두에게 손편지를 잘 주고 받으시나요?
가족들이 네. 함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생겼던 혹시 에피소드 하나 있으세요? 저는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필통 편지도 얘기했었지만 그 저희 아들은 제가 편지 쓰면 그냥 엄마가 또 썼나 보다 이러고 저희 딸은 그 쓰지 말라 그래요. 울컥거려가지고 자기 못 읽겠다고. 되게 감성적이다. 감수성이 되게 폭발해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 선물 주면서 제가 편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 글씨, 사람 글씨로 쓰면 사람 글씨. 알아볼 것 같아서 워드로 쳐가지고 이렇게 매년 아. 출력해서 같이 줬었는데 세상에. 어느 해는 제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못 쓰고 선물만 딱 놨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였는데 일어나더니 선물을 풀어봐야 되는데 선물을 안 풀고 편지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나. 안에 들어있나? 그래서 막 포장지를 풀더니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편지를 안 보냈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기라고 이러면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산타 편지를 새로 써서 어제 바빠서 편지가 지각했다. 그래가지고 못 놓고 갔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산타 편지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둘째가 크리스마스 전 며칠 전에 써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이게 갖고 싶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딱. 뭐 어떤 쇼핑몰에 있는 것 뭐가 같아. 있던데 막. 그래서 그 편지를 딱 쓰는 걸 보고 저도 한 2번인가 편지까지 써가지고 네. 보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지 네네. 않겠나.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너 산타 할아버지 없는 거 다 알고선 이렇게 편지 쓰는 거지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 똘똘한.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너무 아쉬운데 이제 세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네. 우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네. 우리 윤성희 작가님께서 응원 메시지라든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엄마들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큰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빅피처. 빅피처.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하려고 했을 때 원래는 10년 후의 모습을 제가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그 큰아이 낳고 잠깐 주춤하고 있을 때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10년 후에 내가 강의를 하고 있으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역으로 계산한 거죠. 10년 후에 내가 이러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10년 후에 이렇게 될까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뒤늦게 이제 대학 공부를 한 거고 예, 뭐 책도 내게 된 거고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역으로 계산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시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실행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네. 저는 미래의 스마트한 할머니 되는 게 꿈이거든요. 저는 할머니 편지 쓴 할머니로 남는 게 꿈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 아까 그 91세 할머니 얘기하셨을 네네네네. 때 윤성희 작가님의 91세 모습이 아.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네. 조그만 안경 코에 딱 걸친 다음에 편지를 이렇게 희망적인 편지 써서 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50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절을 해주셔야겠군요. 무릎 두드리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까지도 열심히 편지 쓰시면서 희망 전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윤성희 작가님 비전처럼 작가님 꿈 너무 멋지고 큰데 열렬히 응원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 저희 엄마도 여자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 시간이 가는 게 아깝네요. 그러게요. 엽서나 손편지 받고 네. 싶으신 분들은 거기 기적의 손편지 작가님 블로그 찾아가셔서 뗐으면 편지 써주실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 또 행복한 네네. 코나님께서 친절하게 또 블로그 공유해 아, 주실 거죠? 또 작가님 블로그 또 링크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안부글에 남겨주시면 엽서 보내드릴게요. 너무 좋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또 엄마도 여자다. 끝내야 또 설거지 하시면서 좋은 방송. 설거지 딱 끝나고 또 쉬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가족들한테 편지 쓰는 날 네. 한번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해지겠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